제가 먹 좀 갈아드릴까요? 라면서 이제 가까이 곁에 가는 거죠. 김구를 죽여놓고 미친 사람처럼 와 내가 했어! 지금의 무슨 강남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그런 김구 리서치 팀들이 총 16개의 비공개 문건에 대한, 그런데 무려 6일 만에 1,000만 원이 이승만이 김구를 죽인 게 아니냐.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3부를 이어나가 볼 텐데, 제가 이번 영상을 촬영하면서 참고한 책이 백범 김구의 암살자와 추적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은 안도희가 살아생전에 이제 김구를 죽이려고 어떻게 이날에 이렇게 했다라고 인터뷰를 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김구 선생이 경교장에 2층에서 머무르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붓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1층에서 안도희가 올라와요. 이때 김구의 비서가 김구 선생님 안소희 올라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구 선생이 그래 들여다보네 라고 해서 안소희는 혼자서 당당하게 계단을 타고 이렇게 2층의 김구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때 알아둘 게 있는데, 김구가 한국독립당의 당수였잖아요. 그런데 그 암살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안도희가 한독당의 당원으로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적이었던 거지. 뭔가 내부 분열처럼 보여가지고 같은 당원이 죽인 것처럼 꾸미려고 이렇게 다 음모가 있었던 건데, 아무튼 이제 김구 선생은 자신의 한독당 당원이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일로 와 안도희에게 별로 눈길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붓글씨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안도희가 와서 선생님 저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어요 하니까 김구가 에? 왜 마지막이야? 뭐 어디 가나? 이러니까 북한 괴뢰군들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전투 명령 받아서 차출되어서 간다 라고 하니까 김구가 왜 이렇게 같은 형제들끼리 피를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제 붓글씨를 계속 쓰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안도희가 물어봅니다. 뭐 선생님 제가 먹 좀 갈아드릴까요? 라면서 이제 가까이 곁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먹이 되게 많이 아직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구가 먹 많은데 뭘 갈아 됐어 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곁에 살 다가가서 권총으로 김구를 쏩니다. 이때 김구가 앉아서 붓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김구 선생도 이제 나이가 있지만 워낙에 위험할 때 항상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을 쏘자마자 바로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도희가 쫄아가지고 놀래가지고 한 방에 죽을 줄 알았는데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연달아서 3방을 쏩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죽었는데, 이 안도희가 미친놈처럼 내가 김구를 죽였다 라고 막 외치면서 1층으로 내려갔다고요. 막 모자도 집어던지면서 무슨 행사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달려오고 비서가 막 그를 막으니까 갑자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나타나더니 아니 왜 군인을 결박하고 그래 하면서 바로 안도희를 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김구를 죽여놓고 미친 사람처럼 와 내가 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도희가 도대체 그럼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안도희는 1917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측량 토지 기사여서 졸부 돈을 많이 벌었던 상태였고, 그리고 이 어머니가 5살 때 죽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가 여자를 갈아치웠는데, 그런 문란한 생활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안도희 역시 아주 여자를 자주 갈아치우고 문란한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잘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대학까지 가고, 대학에 가서도 역시 공부 안 하고 뭐 주먹질하고 싸우고 여자친구랑 북해도에 스키 여행까지 가는 그런 진짜 호화로운, 지금의 무슨 강남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막 직용을 당하게 되니까 막 도망도 잠깐 가 있었고, 해방이 되고 소련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돈을 뺏으려고 하니까 돈을 막 싸들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반공의식이 생겼고, 서북청년단에도 가입을 했고, 그리고 미군 CIC 정보요원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좀 돌발 상황에서도 이렇게 상대를 기선제압하면서 막 치고 박는 그런 말재주도 좋았기 때문에 약간 미군에서도 그를 좀 좋게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잘 아는 백의사 극우 단체이죠. 이제 거기에도 이제 입단을 해서 아무튼 그냥 뭐 주먹 좀 쓰고 좀 뭐 그런 거 한다는 데는 다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승만이 김구를 죽인 게 아니냐. 왜냐면은 김구가 죽고 나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이란 말이죠. 바로 단독정부 수립되고 대통령 되고 4.19 전까지 계속 대통령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 거는 이승만이랑 김구가 원래 사이가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왜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그렇게 싸우게 됐느냐. 이제 1947년 12월에 있었던 장덕수 암살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장덕수가 또 암살을 당했어. 김구 암살 직전에. 그래서 장덕수를 누가 죽였느냐 해가지고 암살범을 딱 봤더니 김구 선생의 소속단체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김구가 배후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미군정에서는 이 법정에 김구를 세워요. 오라고 한단 말이야, 트루먼이. 그러니까 이제 김구는 이제 미국 대통령의 그런 명령을 어길 수는 없는데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내 꼴이 뭐가 되냐, 내가 지금 법정에 지금 출두해가지고 지금 항변하게 생겼냐, 나는 아니다 이러면서 엄청 억울해하면서 이승만 형님 좀 헬프미 하는데 이승만이 이때 입을 싹 닫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김구가 원래 이전까지는 이승만과 함께 반공을 외쳤지만 그때 이후로 완전히 이승만과 틀어지게 되면서 반공이 아니라 통일정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하노라라는 말을 하면서 북한에 가서 내가 김일성 만나가지고 좀 잘 말해가지고 단독정부 막아볼게. 우리 이렇게 되면은 전쟁 난다고 하면서 이제 평화 모드로 가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때부터 이승만과 김구는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렇다면은 미군정에서 진짜 김구를 죽이라고 지시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군정은 유엔에다가 이제 맡겨가지고 이제 내 편이니까 어차피 유엔도 단독 정부 수립하자, 총선거 하자라고 했는데 김구가 완전 앞으로 나서서 그것만은 안 돼. 그러면 진짜 분단이야 하면서 이제 싫은 소리를 하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김구를 좀 죽이고 싶었나? 김구만 없애면 다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2부에서 갑자기 그 권중이에게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뚝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면은 박도라는 작가님이 쓴 책인데 이 권중이랑 인터뷰를 해요. 정말 로또 돼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다 조사하고 싶다. 이거를 오마이뉴스에다가 기사로 썼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호응이 있어가지고 댓글에 막 독자들이 그러면은 뭐 후원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 되어서 그런 후원금을 모았는데 그 당시가 2003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려 6일 만에 1,000만 원이 모이게 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때 뭐 익명, 실명 여러 사람들이 정말 후원금을 보냈는데 정말 십시일반의 도움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막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찾았느냐? 뭐가 좀 건덕지가 있었느냐? 이 김구 리서치 팀들이 총 16개의 비공개 문건에 대한 공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 정부는 역시나 예상을 했듯이 전혀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기밀 해지된 문서들을 2001년에 다시 묶어버렸고 또한 미국의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문서들은 계속해서 수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 권중이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래도 성과가 있긴 있다면은 바로 1차 사료가 이 미국에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거는 그래도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도대체 김구를 암살하라고 한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명이었을까요? 안두희의 자백을 다 믿을 수 있나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